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 시그널이 180도 RF 펄스를 준 그 시간에 정확하게 2배의 시간이 지나면 픽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번 시간 통틀어서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를 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그레디언트하고 이 에코 이미지였는데요. 그 두 가지를 이해하면서 이 후반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가 바로 이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0도 펄스를 요 시점에 주고 다시 180도 펄스를 요 시점에 주면 그 사이에 걸린 시간만큼 다시 지나면 에코 시그널의 픽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요건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보시는 붉은색의 첫 번째 FID 시그널은 90도 RF 펄스를 주고 그 다음에 B1 펄스를 끈 다음에 릴렉세이션 과정을 통해서 오리지널 넷 매그네타이제이션 벡터가 릴렉세이션 되면서 XY 플레인 상에서의 시그널 MXY가 감소하면서 얻어지는 시그널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시그널을 우리가 흔히 이제 T2 스타 디케이라고 우리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요 T2 스타 디케이는 T2 디케이, 여기 이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T2 디케이에 추가적으로 이 필드 인허모지니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캐너 안쪽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는데 걔네가 이제 균일하게 걸리면 이제 이상적인 T2 디케이 시간을 따라 디케이 커브를 따라서 시그널이 얻어질 텐데 기술의 한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T2를 따르지 않고 그보다 좀 더 시그널을 빨리 잃어버린다, 디케이 된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T2 스타 디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시그널의 디케이를 FID, 그러니까 프리 인덕션 디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요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다시 180도 RF 펄스를 여기서 걸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TRT 그리고 TE 중에서 에코 시그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M 벡터가 위쪽으로 서 있다가 우리가 90도 펄스를 걸어주면 얘가 XY 평면에 눕죠. 그런 다음에 요 시점까지는 90도 RF 펄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모든 스피닝 프로톤들이 시스템 내에 있는 모든 스피닝 프로톤들이 사실은 얼라인이 잘 되어서 페이즈가 맞는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하고 있어서 벡터 서메이션을 하면 넷 매그네타이제이션 벡터의 크기가 가장 커질 때인 거죠. 그래서 MXY가 맥시멈인 상태가 이제 요 시점인 거죠. 그러다가 이 90도 RF 펄스를 이제 끄게 되고 릴렉세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벌어진다. 자, 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페이징, 그래서 페이즈를 잃어버리는, 또 다른 말로는 페이즈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흐트러지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되겠죠. 이 단계가. 자, 얘는 왜 그러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리퀀시는 동일하지만 여러분들 사인파를 생각을 해보면 요런 파가 있고 이 페이즈가 약간 이제 뒤로 밀려서 이렇게 가는 이제 사인파가 있을 수 있죠. 얘네 두 개는 같은 프리퀀시로 같은 앰플리튜드로 이 주기 운동을 하지만 앞에 있는 실선에 비해서 이 점선은 이 90도 정도 뒤로 밀려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페이지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순간에 위치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피닝 프로톤들이 B1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에너지를 로우 에너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들도 있고, 근데 돌아가다가
빨리 페이지를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늦게 페이지를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러한 차이에 의해서 스핀과 스핀의 인터랙션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이제 페이지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페이지가 달라지는 과정이 바로 디페이즈 과정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요 스피닝 프로톤 하나하나의 엑시스가 이렇게 페이즈의 차이로 인해서 위치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벌어진다. 그러면 벡터 서메이션을 해서 넷 벡터 또는 넷 매그네타이제이션을 구하면 그때 이제 mxy가 점점 감소하게 되죠. 이제 그런 과정이 바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 FID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벌어져서 이제 요 시점까지 왔어요. 계속해서 벌어져서 페이즈가 요 시점까지 오면 이제 시그널이 굉장히 약해지고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순간이 오죠. 근데 이제 요 시점에 제가 180도 RF 펄스를 걸어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제가 여기다 좀 그림 크게 그릴게요. 요렇게 이제 원이 있고 요런 벡터가 있고 또는 요런 벡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보다 페이즈를 빨리 잃어버려서 더 많이 벌어져 있죠. 이렇게 얘는 좀 천천히 잃어버려서 페이지가 이렇게 빨리 안 벌어지는데 근데 이제 요 시점에 180도 RF 펄스를 내가 걸어줬단 말이죠. 그럼 180도를 걸어주면 이 스피닝 프로톤의 요 엑시스가 180도 뒤집어지죠.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얘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평면 상에 있지만 180도 뒤집어져서 요 느리게 가던 페이지를 느리게 잃어버리던 얘는 이렇게 가고요. 페이지를 빨리 잃어버리던 얘는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페이지를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요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모이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180도를 걸어주는 요 시점을 경계로 벌어지던 디페이징 되면서 벌어지던 이런 현상이 다시 이렇게 모입니다. 180도 이렇게 돌려주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요 과정을 리페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즈가 다시 맞춰지는 과정. 그래서 아까 같은 프리퀀시로 가지만 주기에서 같은 프리퀀시로 가지만 페이즈가 달라지던 애들이 다시 페이즈가 맞춰지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모이는, 그러면 이제 요 시점이 되면 뭐 이론적이긴 하지만 요 시점이 되면 다시 다 모여서 싱크가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요 시점이 바로 우리가 이 스핀 에코의 픽이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넷 매그네타이제이션 벡터를 90도 RF 펄스로 XY 평면에 눕히고 그 상태에서 릴렉세이션이 되면서 디페이즈가 되죠. 그래서 디페이즈 단계에서 점점 페이즈를 잃어버리면서 그 디퍼런스가 커지면서 얘네들이 벌어지던 애들이 180도 RF 펄스를 주면서 180도 회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뒤집어지죠, 판이. 그러면서 다시 리페이즈가 된다. 페이즈를 다시 복귀하는 또는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가장 많이 모였을 때를 정점으로 피크를 찍고, 요게 지나면 다시 이제 얘네가 벌어지죠. 일시적으로 얘네가 모였다가 다시 이제 벌어지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사실 시그널을 잃어버리면서 이렇게 에코 시그널이 다시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에코 시그널이 이 시점에서 피익이 되고 그리고 다시 감소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그림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디페이즈가 일어나는 구간이 있고 90도 RF 펄스를 주고 180도 RF 펄스를 주기 전까지는 디페이즈가 일어나는 구간, 그리고 180도를 주고 난 다음에는 다시 리페이즈가 되면서 시그널의 크기가 약간 살아나서 정점을 이루고 다시 감소한다. 우리가 그런 에너지 시그널을 에코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자, 마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죽어가는 시그널에 어떤 펌핑을 해서 약간
시그널이 살짝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우리가 그거를 180도 RF 펄스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엄밀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RF 펄스, 90도 RF 펄스가 이 시점에서 주어져 있고 누워있던 애가 디페이즈에 의해서 벌어지는데 디페이즈에 의해서 벌어질 때 페이즈를 빨리 잃어버리는 애와 늦게 잃어버리는 애, 그래서 빨리 잃어버리는 애는 페이즈가 많이 벌어지고 늦게 잃어버리는 애는 천천히 가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페이즈가 점점 벌어지면서 이 넷 매그네타이제이션 벡터의 크기가 작아지다가 180도를 걸어주면 뒤집어지니까 이 빨리 가는 애, 느리게 가는 애가 이렇게 이제 반대로 생기고 빨리 가는 애는 더 빨리 가니 여전히 빨리 가니까 이렇게 다시 모아진다. 상대적인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모아지는 싱크가 맞춰지는 타임이 생기고 요 시점에 에코 시그널이 픽이 된다. 자, 그 이야기를 요 밑에 보면 이제 글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180도 펄스가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이제 뒤집어서 결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페이즈 과정을 거치고 에코 시그널을 만들어낸다. 자, 여기 아래쪽에 붉은색 요 글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요 붉은색 문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이제 에코 시그널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오리지널 시그널이 FID를 거쳐서 감소했다가 약간 내가 180도 RF 펄스를 주면서 시그널을 약간 복원시킨 거잖아요. 살짝 올라오게.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데 그렇게 해서 에코 시그널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에코 시그널의 정점, 그 픽이 이 T2 스타는 극복할 수 있지만 이 오리지널 이 T2 디케이 커브 위쪽으로는 올라갈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그림에 보시면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게 이제 T2에 의한 시그널 감소 그래프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이디얼한 그래서 우리가 스캐너 안쪽에 필드가 완벽하게 호모지니어스하다 라고 하면 요 T2 그래프를 따라서 감소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T2 스타를 따라서 감소를 하죠, 빨리. 근데 이제 요 에코 시그널이 결국 보시면 정점이 요 T2 그래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에코 시그널의 정점이 T2 그래프 위쪽으로는 갈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요. 자, 그 이유는 좀만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T2가 왜 생기는지 또는 T2 스타 디케이가 왜 생기는지를 이제 생각을 다시 해보면 T2 디케이는 스핀과 스핀이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페이즈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디케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 주위에 나랑 다른 페이즈로 돌고 있는 뉴클라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또는 같은 페이즈로 있는 애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페이즈를 더 빨리 잃어버리냐 늦게 잃어버리냐 그러면서 시그널의 크기가 감소하는 건데요. T2 스타는 그거 플러스 이제 필드 이너머지니티입니다. 근데 이 에코 시그널은 보시면 페이즈가 이제 달라지는 과정, 디페이즈 과정이죠. 페이즈 달라지는 과정을 180도 뒤집어서 사실 그 달라지는 거를 반대로 역이용을 해서 다시 맞춰지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패스트와 슬로우가 180도 뒤집어 준다고 해서 얘가 없어져서 같은 페이즈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패스트는 여전히 패스트고 슬로우는 여전히 슬로우여서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맞춰지는 싱크가 되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피닝 프로톤의 페이즈의 디퍼런스는 이 180도 RF 펄스를 준다고 해서 그걸 없애줄 수는 없는 거죠. 다만 180도 RF 펄스를 주고 판을 뒤집어서 패스트가 슬로우를
다시 따라잡으면서 싱크가 다시 맞춰지는 과정이 생길 뿐인 거죠. 그래서 약간 그 디페이즈 되는 과정을 틀어서 살짝 시그널을 좀 더 많이 얻어내는 그런 이제 일종의 꼼수 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스핀과 스핀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생기는 페이즈 디퍼런스는 얘가 극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 시그널의 픽이라 하더라도 이 T2 디케이에 의한 감소는 막을 수 없고 그보다 더 많은 시그널을 얻을 수는 없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그래픽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